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수사가 과연 내란 행위인지, 즉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 이명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비상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는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지적했습니다. 이미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행위입니다. 여러분, 통치행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미 방송해 드렸죠. 김용현 전 장관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김용현 장관은요,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상명하복을 한 겁니다. 김 장관, 내가 비상계엄한다. 부대에다가 명령해라 하고 김용현 장관이 지시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미 내란죄는 불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말이죠. 윤석열 탄핵해라. 내란 수괴. 우두머리. 체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광란 아닙니까? 여러분, 형법 91조에는요. 국헌문란이 있습니다.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건 강압에 의해서 전복을 시켜야 됩니다. 강압에 의해서. 그러면 비상계엄 해가지고 군인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뭘 전복시켰습니까? 총을 휘두르고 사상자가 있었습니까? 전복도는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날 밤 190명이 모여서 뭡니까? 그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했잖아요. 자기들이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나요? 권능 행사가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제했잖아요. 만약에 권능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해제를 안 했겠죠.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야만이 국헌문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방송했죠. 그런데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도 아주 명쾌하게 지적했네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내용과. 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통치행위입니다. 고유한 통치행위.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사법적 판단이 될 수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고유 권한을 행사한 거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거기 나왔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무위원이자, 그렇죠. 김용현 장관은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가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며 계엄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은 그 육군참모총장이었죠.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 장병들 역시 김 전 장관의 계엄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 권한에 따라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의안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고, 국회가 해제 요구권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거야.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헌법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엄법에는 즉시 해제해야 된다. 해제했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을 주장하는 그 자체가 국헌문란이라는 얘기예요. 헌법 91조 위반이라는 거지. 이어 김 전 장관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를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변호인단도 헌법적 질서와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란죄 불성립입니다. 여러분, 국헌문란이 충족돼야 그게 내란죄입니다. 여러분.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강압에 의해서 전복을 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국헌문란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204명이. 그런데 거기에는 52명이 가짜 국회의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발표할 거예요. 이미 다 4월 10일부터요. 2달 동안 매일 강의 없는 날은 그거 자료 써가지고 밤새 자료를 썼습니다. 제가 울부짖으면서 방송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게 어딨냐, 이런 게. 그런데 여권 국회의원이나 야권 국회의원이 음모론자다. 그런 게 없다. 일반인들도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젊은 층들이 부정선거 대통령이 하는 그런 것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언론이 큰 진짜 이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십니까?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하십니까? 공산주의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공산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있느냐? 우리 역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더 극심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대통령께서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연방제 통일하겠다 서명 날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김정은이한테 USB를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 USB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돼요. 자, 이재명 대표는 2006년에 북한 갔다 오지 않았나요? 그 미인계들하고 뭐 하셨나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이 언론계 46명 데리고 북한에 가서 무엇을 했나요? 어떤 일 했나요? 예. 뭐 책 잡힌 게 있었나요? 미인계들하고? 46명이 말이죠. 예? 그래서 언론이 너무 비굴해. 예, 책 잡힐까봐. 그러니 악을 쓰고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서 빨리 조기 선거하고
자, 그러나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야 옷을 벗는 거지요. 기각이 다가거나 각하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에 복귀합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증언한다는 걸 저는 믿고 내일부터 당장 부정선거를 또 계속 밝히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 때까지 그 전모를 밝히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